아주 깊은 바닷속에 위험한 상어 건달들이 언제나처럼 사냥을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 건달들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입을 열 때마다 물고기 떼가 흩어져야만 했답니다. 그러나 거대한 바다 첨탑 안에 숨어있던 노란 물고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요. 저기 봐, 맛있는 점심을 찾았어. 먹어 치우자. 상어 무리가 노란 물고기를 막 잡아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더 커다란 물고기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봐봐, 저 물고기가 더 큰걸? 저걸 먹는 게 어때? 좋아. 하지만 사실 그들이 먹고 싶어하던 그 큰 물고기가 장난감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낚시꾼의 바늘 끝에 말이죠. 이거 너무 아파. 아이고, 내 코가 너무 아파. 그 사이 다행히 노란색 물고기는 도망쳐서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너희들 때문에 점심을 놓쳤잖아. 아름다운 바다는 그 상어떼의 것만은 아니었어요. 광대한 그 바다에는 다채롭고 귀엽고 행복한 물고기 가족들로 가득했죠. 어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란다. 하지만 엄마. 얘들아, 엄마는 먹을 걸 구해올게. 내가 없는 동안 너희 집을 지키고 있으렴. 엄마, 제발요. 같이 가요. 안 돼, 얘들아. 밖에는 상어들로 가득하단다. 너무 위험해. 어서 모두 안으로 들어오렴. 그리고 절대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3마리의 빨간 물고기가 침몰된 뱃속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본 상어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구만. 이번엔 장난감이 아니야. 하지만 큰 상어가 어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던 친구들을 막아섰어요. 멈춰봐. 고작 한 마리를 먹는 것보단 저 침몰한 뱃속에 숨어있는 물고기까지 전부 먹는 게 낫지 않겠어? 물론이죠. 역시 똑똑하세요, 보스. 한 번에 다 먹어치우자. 서두르지 마.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지? 잘 들어봐. 만약 우리의 이 큰 몸집으로 섣불리 그 작은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물고기는 금세 도망치겠지. 우린 계획을 세워야 돼. 알아들었어? 어떤 계획 말씀이세요, 보스? 너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계획은 내가 짤 테니까. 그래서 상어는 몸을 숨기려고 붉은 상어들 사이를 떠돌아다녔어요. 그는 빨간 물고기와 비슷해지려고 자신을 빨갛게 색칠했죠. 그리고 그 위험한 지느러미를 숨길 수 있는 주황색 무늬의 이끼를 발견했어요. 상어는 이끼를 던져 뾰족한 지느러미를 덮었어요. 마침내 상어는 빨간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끼 쿠키도 샀답니다. 어떤 물고기도 이 쿠키는 거부할 수가 없지. 상어가 드디어 빨간 물고기의 집에 헤엄쳐서 코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저는 이끼 쿠키를 파는 늙은 빨간 물고기예요. 맛을 좀 보시지 않을래요? 모스 쿠키다. 빨간 물고기는 매우 어리고 그 쿠키를 좋아했기 때문에 당장 나가서 먹고 싶었어요. 안 돼, 얘들아. 엄마가 낯선 사람과 얘기하지 말랬잖아. 빨간 물고기 중 한 마리가 문의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근데 낯선 사람은 아니잖아. 우리랑 같은 빨간 물고기란 말이야. 그렇게 물고기 형제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집에 가지 않을래? 우리 집엔 쿠키가 훨씬 더 많이 있거든.
빨간 물고기들이 상어를 따라갔어요. 상어가 이 먹잇감들을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동안 낚싯대가 그 위에 떨어져 지느러미를 감싸고 있던 이끼를 긁어냈답니다. 그 순간 빨간 물고기들은 이 할머니가 상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상어야! 도망쳐! 그들 중 한 마리는 바위 뒤에 숨었고 다른 한 마리는 산호 속에,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돌 밑에 숨었어요. 하지만 상어는 세 마리를 모두 찾아내고 말았어요. 친구들과 즐거운 잔치를 벌여야겠군 그래. 다행히도 물고기 중 한 마리는 가까스로 탈출하여 그녀의 집으로 다시 헤엄쳐 왔어요. 바로 그때 어미 물고기는 새끼 물고기들이 집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무서웠답니다. 안 돼! 어떡하지? 얘들아, 너희들 어딨니? 어미 물고기가 새끼들을 찾으러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 새끼 물고기 중 한 마리가 헤엄쳐 오고 있었지요. 엄마, 상어들이 동생들을 납치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미 물고기는 현명하게 거대한 고래 윌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셋은 상어 건달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헤엄쳐 갔답니다. 한편 상어떼들이 새끼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려던 찰나 물고기가 두 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보스, 여기 물고기가 두 마리뿐인데쇼. 에? 뭐? 어떻게? 그중 하나를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보스. 그래, 내가 바로 도망친 물고기다. 뭐? 그리고 그들 앞에는 커다란 고래 윌리가 있었지요. 상어들은 고래를 보자 무척 무서웠어요. 이렇게 두 마리의 새끼 물고기가 구출되는 사이 윌리는 곧장 입을 크게 벌려 세 마리의 상어를 잡았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잖아! 안 돼! 맞아요! 또 어린 물고기들을 사냥하면서 괴롭힐 거야? 말 거야? 아니요! 절대로 안 할게요! 그럼 빨간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당연하죠! 그렇고 말고요! 어서 가! 물고기들아! 어서! 그렇게 빨간 물고기 가족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세 마리 어린 물고기들은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안전하게 살아갔답니다.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의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의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농부 가족의 농장에서 배가 고픈 늑대가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작은 양아. 어서 오렴. 어서 와, 이쪽으로. 옳지, 옳지, 옳지. 그러나 늑대가 다가가자 목동은 늑대를 발견하고 재빨리 그에게 술탄을 보냈어요. 술탄, 뭘 망설이고 있니? 어서 가서 양들을 구해야지. 하지만 술탄은 정말 늙은 개였어요. 그래서 목동은 자신이 더 빠르겠다고 말하고는 늑대에게서 양들을 구해내었답니다. 술탄이 미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다음날 아침 농부 부부가 술탄이 많이 늙었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선이 계속해서 양을 향하고 있었던 늑대는 부부의 얘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계속 키울 순 없겠어. 술탄이 낮에도 양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우리 집을 어떻게 지키겠냔 말이야. 안 그래? 그건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술탄은 이 집을 떠나는 게 좋겠어. 만약에 술탄 때문에 양을 잃어버리면 우린 생계를 잃는 거니까. 늙은 술탄은 그들의 말을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걸 본 늑대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이, 거기! 늙은 개씨! 진정하라고. 난 여기 양들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널 잡으러 왔지 이번엔. 뭐? 나를 먹으려고?
오늘 운세가 아주 최악이구만. 아니, 네 주인이 널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치만 네가 영웅이 된다면 안 버릴걸.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방법이 없던 술탄은 늑대의 제안을 궁금했어요. 내 아이디어를 들어보시게. 내일 자네가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나오면 양들만 두고 사라지면 돼. 그때 내가 양을 한 마리만 납치할 거고. 그러면 뭐? 싫어. 아니 잠깐만 들어보라고. 난 그냥 납치한 척만 할 뿐이고 곧장 몰래 너에게 데려다 줄게. 네가 구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 네가 주인한테 데려가서 영웅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너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대신에 네가 나한테 닭을 몇 마리 가져다 주면 난 배가 불러서 좋고 너도 좋고. 술탄은 이렇게 늑대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아침이 되자 농부 부부는 평소처럼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나갔어요. 잠시 후 술탄이 떠났죠. 술탄 봤어요? 아니요. 근데 여기 어디 있겠죠. 걔가 늙고 쓸모가 없어져서.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늙은 술탄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양떼에서 멀리 떨어지자 어린 양은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침내 교활한 늑대가 숨어 있다가 덤불 뒤에서 나타났지 뭐예요? 그렇지, 이리 와. 이리 와, 꼬마 양아. 이제는 내 거야. 내가 널 잡아먹을 테다. 늑대가 양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나 그때 늑대가 보지 못한 뭔가가 있었어요. 땅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거였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좀 꺼내줘. 꺼내달라고. 늙은 술탄은 구멍 쪽으로 와서 무서워하는 늑대를 내려다보았어요. 안녕, 늙은 개씨. 새로운 걸 못 배웠어? 내가 진짜로 늑대를 믿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 항상 내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널 위해 닭도 줄 수 없고 양도 줄 수 없어. 술탄은 크게 짖으며 주인을 불렀어요. 오, 술탄 잘했어. 늑대를 잡다니. 네가 우리 양들을 살렸구나. 술탄 잘했어. 술탄 어떻게 한 거야? 아주 잘했어, 늙은 술탄. 술탄은 정말로 늙은 개였지만 늑대보다 영리했어요. 전날 밤 술탄은 땅을 깊게 파서 나뭇잎으로 덮어두었어요. 늑대를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부터 술탄의 가족은 그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양들을 방목하기 위해서 행크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했죠. 늙었지만 그 연륜으로 알고 있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 행크를 훈련시켰고 술탄처럼 농부 부부에게 충성스러운 개가 되도록 가르쳤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충성스러운 개가 되렴.